우크라이나가 지난 24시간 동안 크림반도 목표물에 대해 대규모 드론 공격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6대는 방공망에 격추됐고 4대는 전자전으로 무력화됐다며 사상자 등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지역.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을 통해 이곳을 되찾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함께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1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콜롬나 등지에서 드론 공격이 시도됐습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상공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견돼 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경의 보안과 방첩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Под особым контролем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ы ФСБ должен находиться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ий участо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Сейчас там развернута группировка, в которую входят подразделения пограничных органов.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전에서 푸틴과 동맹을 자처한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老朋友相见啊，感到十分高兴。上一次见面是去年9月份，在萨马尔罕，也进行了很好的交流。 Уважаем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дорогой друг бело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시 주석은 리틀 푸틴 루카센코 대통령과 회담에서 냉전적 사고와 세계 경제의 정치화 도구화를 중단하라며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중국은 또 이번 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시 주석이 전쟁 당사국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한쪽을 편드는 내용은 없었다며 중재자 입장을 부각하려 애썼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 기갑부대는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 키이우로 진격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막아세운 건 미국이 지원한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었습니다. 한 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제블린은 수직으로 낙하하며 전차 포탑을 타격했습니다. 최근 영국 국제전력문제연구소는 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9개월 동안 전차 전력의 40%가량 1000여 대를 잃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전과에 고무된 듯 제블린을 만드는 록히드 마틴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Realize how many lives you saved? Yes, sir. No, you really do. And you make a gigantic difference for the rest of the world too. I mean. 제블린이 전쟁 초반을 대표한다면 하이마스는 지난해 후반 전세를 좌우했습니다. 사거리 70에서 80km의 하이마스는 10m 이내의 정밀성으로 러시아가 장악한 공항이나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군은 탄약고 등을 사거리 밖으로 후퇴시켰고 병참 지원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황을 바꾼 세 번째 무기는 러시아가 전쟁 전에 이미 우려를 표시했던 튀르키예산 바이락타 드론입니다. Сообщений о применени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беспилотника «Байрактар» по позициям на Донбассе. Мы сейчас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перепроверяем. 바이락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나 레이저 유도 로켓은 러시아의 전차와 포대, 군함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바이락타의 인기는 우크라이나 군이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맞대응으로 지금은 바이락타의 효용성이 줄었지만 튀르키예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YTN 임승훈입니다. А также преданию суду тех, кто соверш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рова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Прямо сейчас идет бой на наших історичних рубежах за наших людей. Наша ціль – деокупувати всі наші
території. Крим є нашою землею. Років усе воно будувалось 38 років. За школою, за класом, більше всього. 러시아군과 싸우다 다쳐 병실에 누워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입니다. 한쪽엔 국기가, 또 다른 쪽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이 병원에만 군인 200여 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 의료진은 그야말로 병원에서 먹고 자는 비상생활을 했고 곳곳에서 절규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Моментально це був молодий хлопець, років 20-21, точно не можу сказати, в якого була травматична ампутація обох нижніх кінцівок. Його завезли на лежачій каталці, він просив, врятуйте мої ноги. Це був самий, мабуть, більш... 총상이나 파편상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 복부와 팔다리를 다친 환자들이 줄을 이룹니다. 보통 전선에서 응급조치 뒤 키이우에 있는 이 병원으로 옮겨와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У нас збільшилось навантаження у зв'язку із тим, що у нас військовослужбовці поступають у відділення і трошки важче. Але, в принципі, ми справляємось і ми робимо це з радістю і з вдячністю. 현지 외과 의료진은 환자들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초음파로 pi부 조직을 지지는 기계나 진공 음압 치료 기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Це апаратура, яка дозволяє за допомогою ультразвука очищувати рани і тим самим пришвидшувати лікування цих пацієнтів. 다행히 이 병원은 이번 전쟁에서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의료시설이 공격당한 경우만 800차례가 넘고 의료진도 60명 이상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이유가 있을 때만 타격했다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전쟁 발발 이후 1년 넘게 병원조차 안전하지 않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한 세대의 국기 개양대에 오전부터 일장기가 내걸렸습니다. 3.1절을 맞아 다른 세대의 국기 개양대에는 태극기가 걸렸지만 이 세대만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개양한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파트 주민들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리는 3.1절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분개했습니다. 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했던 게 좀 더 황당하셨겠어요. 충격이죠. 뭐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 많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이 다양성 범죄에서 좀 벗어난 일이 아닌가 싶네요. 일장기가 내걸렸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가구를 오전에 방문했지만 세대원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전에 연락받고 제가 올라갔을 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루는 거 만나고 했더니 시인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장기를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1절과 같은 국경일에 국기를 개양할 수 있지만 외국기 개양을 제한하는 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에 경찰과 시청 공무원 등이 방문해 일장기를 내려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일장기가 내걸렸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전 내내 일장기가 내걸려 있더니 늦은 오후가 돼서야 일장기가 내려갔습니다. 일장기를 왜 3.1절에 내걸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세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장기 걸으신 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말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을 기리는 3.1절에 일장기 개항 논란이 벌어져 공분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학교 폭력은 대면 수업 재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언어 폭력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이 늘었는데 사이버 폭력은 피해 양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폭력인데 이게 언어 폭력으로 체크했다가 어느 순간 금품갈치가 사이버상으로 이제 돼요. 계좌이체가 되고.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의외로 초등학생 때로 코로나19 사태로 접촉이 줄면서 또래 간 갈등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져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고생은 사이버나 성폭력 등 피해 강도가 커지는데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비율이 높아서 아이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지침이 바뀌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 개최 요청 직후 긴급 구제나 가해자 긴급 선도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교사의 적극적인 학생 지도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부여됐지만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면책 조항 등 세부 법령과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간의 다툼을 생활 지도하고 그 생활 지도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 과정 중에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주장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나올 추가 대책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대입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자 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 때의 대책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확대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상담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데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기간 연장 등은 실제 학교 현장에선 시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좀 더 세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서울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앞에 줄에도 장기판이나 바둑판 앞에도 온통 어르신들입니다. 친구도 만나고 시간도 때우려 이곳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인 65살 이상. 최근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임승차가 안 되면 집에서 있고 그냥 나갈 때도 없고 노인네들 어디 갈 데 있어. 그냥 집에서 있다가 아주 힘들지 노인네들 사는 게. 많이 더 활동을 하게 돼요. 가령 종로상가 같은 데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요금을 부과한다면은 그도 부담스러워서 아마 출입을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서울시는 만성적인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단기 순손실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0%를 차지한다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년층의 무임승차를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고서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운송 횟수나 열차 편성수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한다고 해서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단순히 손익의 문제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은 무임승차로 노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유지될 수 있고 복지 비용도 절감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연간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돈의 논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난 2020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9%, OECD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경제 논리를 넘어 사회복지의 차원까지 무임승차 논의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자폐 스펙트럼과 발달 지체를 겪고 있는 15살 태정이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발달장애인 치료를 돕는 인공지능 로봇 모모입니다. 로봇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감정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왜 슬퍼하는 기분일까? 슬퍼하고 있는 표정이 있어.
그렇구나. 강릉시는 올해 임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인공지능 로봇 100대를 발달 장애인 가정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치료기관 접근성이 나쁘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에 대한 어떤 치료 목적이라든지 치료 목표 이런 계획까지 세워주기 때문에 그 발달 아동 자체가 교육적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AI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 떨어져 20년 넘게 혼자 사는 69살 지은의 할머니.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손주 같은 인공지능 로봇 다솜이와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다솜아, 노사연의 바람 틀어줘. 요청하신 영상 틀어드릴까요? 약 복용 시간도 챙겨주고 동작을 보여주며 함께 운동도 합니다. 이런 노인 돌봄 인공지능 로봇은 강릉 지역에서만 150대가 보급됐습니다. 그전에는 잠도 잘 안 오고 그랬는데 다솜이가 오고부터는 친구도 되고 여러모로 식구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습니다. 아직은 높은 단계 기술이 적용된 로봇들은 아니지만 AI 기술이 진화할수록 사회복지 영역에서 로봇 활용도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중국 장시성 이춘시의 시골 마을, 주민들이 곡괭이나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캐낸 건 하얀색 돌덩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하얀 석유란 별명이 붙은 리튬 원석입니다. 1块钱1斤，一天就可以赚个几百元，甚至是上千元。 지난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뛰면서 리튬은 그야말로 금값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톤당 1억 원 넘게 거래되던 리튬 가격은 최근 36%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해 전기차 생산량이 둔화하고 광산 개발 확대로 공급이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不是势必要生产的就不会采购，就成交量很少。 중국 정부는 합동 조사단을 꾸려 불법 채굴 단속과 생산 환경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이춘 지역의 모든 리튬 광산과 공장까지 멈춰섰습니다. 중국이 리튬 과잉 생산으로 자국 배터리 산업이 흔들릴까 가격 끌어올리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들은 미국 에너지부가 코로나19의 기원을 중국 연구소 유출 사고로 결론짓고 백악관 등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굳이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And there's just no consensus across the government. The work continues, and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conclusions that haven't been arrived at yet.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에 대한 먹칠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恰恰是美方应该就国际社会对德特里克堡和美国在世界各地的军事生物基地提出的疑问和关切做出回应。 美方将溯源问题政治化，抹黑不了中国，只会拉低自身的信誉。 코로나19 기원설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은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We will not hesitate, for example, to target Chinese companies or individuals that violate our sanctions or otherwise engage in supporting the Russian war effort. 미국은 또 지난달 초 미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풍선을 최신의 전투기로 격추했습니다. 중국은 민간 무인 비행선에 대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타이완 문제에 코로나19 기원설까지 겹치면서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민주 콩고공화국 수도 한복판에 세워진 독재자 로랑 카빌라의 8m짜리 대형 동상. 이 동상을 세운 콩고 아콘드는 북한 국적의 황길수와 박화성이 세운 회사로 드러났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들이 동상을 헐값에 지어주는 대신 김정일 몸에 카빌라 머리만 갖다 붙였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The statue was built by a group of North Korean artisans who work abroad as the Mansudae Overseas Project. 북한 만수대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국가 수십 곳에 동상 등을 건설한 사업으로 북한 조각상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황길수와 박화성이 세운 콩고 아콘드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기관인 조선백호 무역공사 관련 회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외 외화벌이와 정보 수집에 나선 칠성무역공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대상이 된 기관들이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법안이 제발이 됐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동료 여야 의원 20명의 공동 발의로 지난 회기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한반도 평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bill does not undermine those sanctions in any way. And yet I can't say that our failure to have a formal end to the war of 1953 has borne fruit in the sens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법안의 부정적인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 법안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밤 그리스 중부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열차가 부딪히며 일부 차량이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등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심각해 구조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객열차는 승객 약 350명과 직원 20여 명을 태우고 아테네에서 출발해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는 테살로니키에서 라리사로 가고 있었는데 두 열차가 충돌한 겁니다. 두 열차가 같은 선로 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마주오다가 정면으로 부딪힌 사고입니다. 그리스 경찰은 어느 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들어섰는지 조사에 나선 지 몇 시간 만에 라리사 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사고 현장을 방문한 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습니다. Ήδη ζήτησα να προχωρήσει γρήγορα στη σύσταση ανεξάρτητης και υπερκομματικής επιτροπής εμπειρογνωμόνων, που θα εξετάσει πλήρως τα αίτια του δυστυχήματος. 하지만 그리스 언론들이 인재라고 한 목소리로 보도하면서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서 연휴를 즐기고 귀향하던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아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Εδώ και τώρα να διερευνηθούν όλες οι αιτίες, να μην υπάρξει καμία συγκάλυψη.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는 등 시위는 격렬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3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공공건물에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양측은 회담을 갖고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영국과 북아일랜드 섬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겁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브렉시트 이후 EU 단일 시장 안에 남아 영국에서 오는 물품이 통관과 검역 등으로 이동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인증업체를 통해 넘어온 물품은 검역과 통관을 면제하고 영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을 북아일랜드에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와 보조금 등을 영국 정부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영국과 EU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e Windsor Framework marks a turning point for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It fixes the practical problems they face. It preserves the balance of the Belfast Good Friday Agreement.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고조돼 왔는데 이번 합의가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t provides for long-lasting solutions that both of us are confident will work for all people and businesses in Northern Ireland. Solutions that respond directly to the concerns they have raised. 수넥 총리는 합의안을 의회에 표결에 붙이고 각 정당이 합의안을 자세히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약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필수적 단계라며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리멤버, 재벌집 막내 아들에 이어 영화 대회비에서 정치판의 비선 실세 역할을 맡은 이성민 배우.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파멸, 정치판의 민낯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눈빛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권력자 아니면 힘을 가진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모르는 대외비적인 인물이지 않을까? 1980년대 데뷔해 이제 대배우의 반열에 선 이성민 배우의 인생을 바꾼 건 고등학교 시절 단체 관람으로 우연히 만난 송승환 씨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저런 게 있지? 한 번도 연극이란 걸 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서. 선배님 제 인생의 첫 연극이 선배님이 하셨던 그 연극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요즘 그걸 말로 성공한 덕후라고.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대구에서 시작한 극단 생활 10년. 한 장에 150원짜리 전단지를 붙이고 커피 프림을 죽으로 만들어 먹을 정도로 배가 고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흥행 배우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이 전성기라고 하지만 이성민 배우에게는 힘들었던 그 시절 20대가 가장 행복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전성기였습니다. 좀 많이 순수했던 시절. 그 춥고 배고픈 거 말고는 걱정이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저한테 전성기. 그 시절이 없었다면은 그런 치열한 시절이 없었다면은 현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늘 정답이 있고 정직한 기계 수리공이 되고 싶다면서도 지금의 삶에서 배우란, 연기란 자신의 숙명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이성민이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냥 숙명 같아요. 배우는 무쇠를 가슴으로 녹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좀 멍청한 사람들이죠. 배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버텨라,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미생의 오상식 과장. 내 진양철이다라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성민 배우는 묵묵히 다음 작품을 준비하며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